네, 냉각됐던 한일 관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도 주한 일본 대사관이 개최하는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양국의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지금 이 시각 잠시 뒤에는 우리 외교장관과 그러니까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그리고 각각 대사관의 이제 행사가 열립니다. 50주년 기념 행사. 그동안에는 그냥 조용히 치러지는 것도 많았었는데 50주년 행사에 지금 아베 총리가 도쿄 한국대사관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확실하게 이제 일본 측에서 여러 가지 2년 반 동안 지금 정상회담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 현안은 지금 산적에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측으로도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다. 정상끼리 꼭 만나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로는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일 아베 수상이 50주년 행사에 참석하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아베 총리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당초에는 불참을 할 예정이었는데 다시 참석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안 하려고 했다가 이게 하게 된 셈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사실 한국 측으로서도 약간 위안부 해법을 둘러싸고 이렇게 갈등은 있었지만 지금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는 이제 청와대 그런 발언도 있었고, 근데 일본 측으로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상당히 이제 전향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지금 경색된 국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자 하는 식의 그런 의지가 담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베 수상이 항상 이 언행일치가 잘 안 되거든요. 항상 이렇게 위안부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이렇게 속으로는 겉으로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게 이제 어떤 신호하고 행동하고 또 이제 나중에 과정하고도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반면에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주한 일본 대사관 행사 50주년 행사에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좀 현재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는 이제 양국 의전상 이제 같이 참석하면 같이 참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아베 수상이 도쿄 행사에 참석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 모양새가 좀 좋지 않고 더구나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한국도 자꾸 성의를 보여라 이렇게 지금 자꾸 재촉을 하고 있는데 일본 수상은 도쿄의 행사에 나왔는데 한국의 정상에 나오지 않으셨다 이러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또 미국으로서도 약간 그렇게 환영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청와대도 지금 아마 많이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전으로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긴 하지만 한일 양국의 정상이 각각 행사에 참석을 한다면 또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제 한 2년 동안 그동안 외교장관 회담이 없다가 2년 만에 지금 오늘 곧 이제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는 발언이 있었고 그리고 내일 또 이제 50주년 행사에 양국 정상이 곁으로 참석을 한다면 이것은 이제 앞으로의 과정은 불투명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가지고 올해 50주년이니까 보다 나은 어떤 한일 관계의 환경을 만들어보자라는 점에서는 양국 공히 이렇게 일치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바로 말씀하신 양국 간의 외교장관 회담 얘기를 해보죠. 이제 한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윤병수 장관이 처음으로 이제 일본을 방문을 했고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 기시다 후미오를 만나는 의미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우선은 만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반 동안 무려 8차례나 지금 한일 간 국장급 협의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가장 큰 현안이 지금 이제 위안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달 초에 지금 유네스코 유산 등재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둘러싸고 지금 사실 한일 간의 외교적인 냉전이거든요. 예. 바로 이번 주까지 지금 윤병세 장관이 남미를 또는 독일을 방문해가지고 한국 측의 입장을 지금 전달하고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일본도 상당히 이제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0주년 맞이해가지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압박감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건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압력이 강하고 한국 내에서도 지금 이제 청와대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부에 대해서 다양한 쪽에서 지금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1시간 정도 후면은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데 의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가장 큰 의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강제징용시설 세계유산 등재 문제도 우리로서는 관심을 갖는 사안입니다. 또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 조치, 또 북핵, 동북아 정세 이런 의제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특히 위안부 문제 관심입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지금 이제 엊그저께부터 이제 위안부 관련 협의 내용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좀 암초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성노예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예. 그것은 한국이 처음 쓴 게 아닙니다. 1996년에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성노예라는 용어를 쓰면서 일본 정부가 사죄 배상하라는 공관을 냈거든요. 예.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그걸 쓰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을 규제하라고 한다든지 예. 아니면 소녀상 설치를 조금 앞으로 한국 정부가 개입해달라든지 네.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수용하기 힘든 문제거든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시민단체 활동을 규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복병들이 지금 적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일 간의 해법을 만들어서 어찌됐건 간에 1차 안을 만들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쌍방 간에 노력하자. 아마 이 정도 나오면 저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 성노예 부분 좀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지금 국장급 협의에서 지금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 측은 성노예라 불러달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행동했냐라는 거를 봤을 때 성노예라는 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일본 군을 만날 필요가 없다. 전직하겠다. 쉽게 말해서 직업이라면 그럼 그런 권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상대가 누구인을 거부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제사회의 지적이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용어가 종군 위안부 용어입니다. 근데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상당히 자발성이 있어요. 상행이라는 용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일본 여성들이 가가지고 종군 위안부 활동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법정 용어로 이제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1996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사에서 나온 보고서가 성노예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예. 그것은 이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상당히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강제적으로 관리되고 이송되고 심지어 납치까지 있었던 예. 그런 상태 하에서 강요받은, 이건 전시 상태에서 최악의 어떤 여성의 보편적인 인권이 어떤 그 유린된 상태거든요. 그것도 12살짜리 애를 데려다가. 맞습니다. 그건 이제 예. 뭐 10대 초반, 중반부터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성노예 상태인데 이것을 일종의 그런 그 용어를 종군 위안부로 대체하거나 하면서 그 내용을 희석시키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측면이 있는 것처럼. 예, 절반 자발성도 있고 일부는 강요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게 그런 그 위안부의 어떤 그런 그 모집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 더 광범위하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로서는 당연히 피해자들의 그런 그 말하자면 고백이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성노예였다 이렇게 한국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 국제 무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성노예, 섹스 슬레이버리 이런 용어를 더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요, 위안부 문제는요,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또 정부 배상 문제가 관건인데요. 일본은 또 과거에 이미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대타협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1965년에 이제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 한국 사법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사 결과서에 따르면 1965년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한일 간의 이제 민사상, 재정상의 어떤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식민 통치 과정에 일어났던 어떤 잔악행위라든지 만행 같은 것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 사죄 같은 것은 없었거든요. 네. 보상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니에서 처음으로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당시 다뤄지지 않았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일본 정부는 1965년에 협정에 따르면
한일 간의 모든 청구권은 영구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쌍방 간에 사인한 것이다. 이걸 가지고 왜 다시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를 다시 하니까 90년대부터 그러면 일본 정부는 95년에 아시아 여성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위로금 형식으로 일본 정부로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강제성 또는 이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아베 정권 들어가지고 고노다마 재검증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우익학자들이 위안부가 상행이었다라는 것들을 계속 그런 담론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말하자면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이 자체에 대해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이제 부닥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일본 정부가 형식적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과정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안이 나오고 있는 게 일본 정부 예산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건 좀 공식적인 거네요. 공식적인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입법을 하기는 일본 정부는 어렵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입법 형식에 가까운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하고 보상을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의 선에서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정부가 인정을 하라는 건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조금 더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이 지금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됐습니다라고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어려울 겁니다. 어렵죠. 결국 정상회담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위안부 문제가 우선 법적 문제가 걸려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이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는 일본 외무성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대협 그리고 피해자 당사자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괜히 우리가 합의 비슷하게 했다가 맞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정말 난처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이제 미국 연방 법원에다가 지금 다시 그 할머니가 지금 다시 한번 한 분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예. 그것은 일종의 한국 정부 또는 일본 정부에 대한 일종의 압박성 소송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조치가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합의해가지고 그것을 피해자가 수용을 하고 정도협도 거기에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제안 또는 그 과정 또는 해법 이런 네. 것들이 같이 만들어져야죠. 양국 정부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일 원칙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 3년 차에 아직까지 한일 정상회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요. 이런 가운데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남은 임기 대일 외교 정책 어떻게 펼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4월 말에 아베가 방미해가지고 미일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미일 동맹의 진화하면서 대중국 견제용으로 굉장히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연설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한미 동맹이 약간 외세해지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외교 위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본발입니다. 말하자면 한일 관계가 나빠지고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서 한국 외교가 이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냐에 대한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지금 50주년을 맞이한 한일 관계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했고 한국의 여러 가지 고도 성장이나 또는 안보 면에서 그런 면에서 한미일 이런 협력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다시 예. 살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그러면서 동북아에 있어서 한국 외교가 다시 이런 리더십 또는 이제 그런 그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올해 안에는 조금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위안부 해법도 중요하지만 정상회담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일 관계 오늘 있는 외교장관 회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